자, 그 다음입니다. 선생님, 응? 옛날 영상 좀 볼 수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다 보내줄게. 선생님 선생님 민재 초대할까요? 예, 해놨어요. 민재 빨리 프리스 구독해라. 아 맞다, 빨리 해야. 구독 안 하면 여기 하고 못 다닌다. 선생님 제가 뭔데? 쌤 유튜브 채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 만났는데 누가요? 제가 누구만? 얼마 전에 중학교 친구 만났는데 중학교 친구한테 지금 프리스 구독시켰어요. 몇 명이지? 고마워요. 들었을 때 고마워요. 저의 무슨 유튜브 채널인데? 409명. 409명 됐어요. 오 이제 500명 임박. 아, 웃겨. 이제 409명이었잖아. 아니 우리 그때 그때 우리 400명. 많았어 400명이. 그때 딱 400. 우리 수했나 그럼? 롤할 때. 언제지? 자, 봅시다. 누가 취소했나 보다. 어제 아니야. 어제는 아니야. 내가 하고 바로 친다. 내가 돈 빼서 내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NH4CN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 하나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잘 이해해도 산염기 양론 계산 전체를 그 연습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주제인데, 이 녀석 0.1몰 농도로다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때 이 녀석의 pH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된 그 사내리 상수가 우선 문제 제시가 되네요. 첫 번째는 NH4라고 하는 녀석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의 사내리 상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 당연히 이것도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NH4 플러스뿐 아니라 이렇게 HCN이라는 애도 사내리를 통해서 H 플러스를 맹글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HCN에 대한 사내리 상수도 알려져 있어요. 알겠죠? 그 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알겠죠? 자, 이때 편의상 또 이 두 값을 얘를 K1, 얘를 K2 이렇게 치환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K1. 웬 국회의원이요? K1이야. 알겠습니다. 네. K1. 그런가요? 근데 약간 그 이야기 조금하게 하네. 네, 좋아요. 자, 됐다. 옛날에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불렀다. 응? 막 국회. 그 중학교. K1.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생각나는데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알아요? 피에르? 네, 피에로.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이제 피를로는 땅이라고. 어느 나라 줬다고. 세월간이보다 잘한다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바로 프랑스 사람인데요. 아이씨. 그 쌤이 원하. 어느 시대 사람이죠? 1800년.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언제? 1800 몇십 년이니까 거든요. 네 맞췄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그 누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왕과 귀족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누구를 누가 처단한 거냐면 왕 그리고 귀족을 일반 시민들, 그 시민 권력이 얘네들을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 시민이 뭐를 잡은, 권력을 잡은 인류 최초의 인류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런 혁명인데, 이때 시민의 구성은 뭐겠어요? 구성. 모든 사람. 시민의 구성. 이 시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부르주아. 프랑스 말이에요. 말하겠어요? 부르주아. 그 다음에 드브로이.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손. 야니. 그것도 뭐야? 이제 공산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저런 말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말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뭐냐면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그 독일의 그 칼 막스 그게 아니고 프랑스 시민혁명 때 나온 프랑스 말이에요. 자, 부르주아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바로 시민 중에서도 부자 그리고 지식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 중에는
그리고 주계는 누가 있겠어요? 뭐 변호사나 뭐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문직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 외죠, 뭐 그 외. 그 외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프롤레타리아. 약간 부르주아.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에 뭐 들어가 있겠어요? 뭐 농민, 공장 노동자, 노예. 뭐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사람이 들어 있겠죠. 그럼 사실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요? 사실 우리는 뭐 이쪽이죠 대부분. 아니요, 선생님 근데 쌤 부르주아잖아요. 옆에 해골도 달고 있는데. 과학자. 그럼 그 해골 빼세요 그러면. 아니 서울대라는데 어떻게 프롤레타리아인데? 아유, 나는 소박한 사람이야. 과학자다. 아니 그럼 쌤 혼자 프롤레타리아 하세요. 저희는 부르주아.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요 그 시민 사회에서 이제 왕과 귀족을 죽였으니까 시민 사회가 이제 뭐를 획득해야 돼요? 이제 권력. 정치 권력, 그걸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는데 혹시. 맞아? 그 정치 권력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 다 합치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난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대표를 뽑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대표를 선출하자라는 내 아지마 잘한다. 말이 나와요. 이 대표를 선출하자의 대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예요? 대통령. 이게 바로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냥 이겨서 잘.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우리의 정치적 권력을 대신해서 요 민주주의를 실행해 나가자라고 합의 비슷한 걸 해요. 오. 그런데 이때 이걸 극구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왕과 귀족. 아니 다 죽었다니까요. 얘 죽었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 둘 다 집중 안 하고. 그래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 가져다가 설마! 이렇게 단두대 자르고 설마 그거 로베스피에르인가요? 그때 이거를 극구 반대한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관련 이거 관련 영화가 나폴레옹 봤. 그 나폴레옹은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걸 다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제 또 반혁명가죠.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은 이때도 살아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에서 잠시 머물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권력을 차지했잖아요. 그걸 다시 시민들을 엎어버리고 쿠데타를 이용해서 자기가 다시 권력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얘기고 어쨌거나 나폴레옹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권력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고민을 했었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이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됐냐? 여기에 있는 을 만드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은 뭘까요? 그러면 국회의원 말고 어떻게 정치 권력을 행사하자? 로베스피에르의 의견은 직접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걸 무슨 민주주의라고 해요?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죠. 나도. 진짜 좋았다. 야, 이거 사회 시간에 나와요? 대자가 무슨 말이야? 대자. 대신하는. 대신하다 자기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어떤 민주주의가 국회의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권력을 우리가 직접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더 솔깃했겠어요? 이쪽 말이 훨씬 솔깃했던 거예요. 직접 하고 싶으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은 권력이 어딘가에 모이면 썩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대통령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정권을 획득하고 그 로베스피에르로부터 이제 프랑스가 통치가 되는데 이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고 여기에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제도를 완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부르주아는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로베스피에르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로베스피에르를 혐오.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는
자, 누구의 편이다? 프롤레타리아의 편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로베스피에르는 그러면 누구랑 다 먹어요. 부르주아하고 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적끼리는 어떻게 돼? 적끼리는 싸워요. 죽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베스피에르는 자기의 적인 부르주아의 여러 부자들, 지식인들을 어떻게 했다? 아주 많이 사용을 시켜요. 로베스피에르가 로베스피에르가.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그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니 부서지긴 했는데. 나 약간 이거 역사 1등이야? 야이 몇 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봐봐. 한국산 봐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생각해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누구에게 공포예요? 쥐조. 부르주아 공포지. 그 약간 프롤레.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공포 아니에요? 편안하. 아니에요. 이거 게임이야 이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르주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예요. 누구는 프롤레.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자기 정적을 사형에 처한 것이 과연 그게 공포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르주아 자기 적이었던 부르주아의 정치 세력들을 사형시키지 않았으면 로베스피에르가 당해서 죽었을걸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로베스피에르 정치라고 불리는 건 그냥 로베스피에르와 저기 그 부르주아 사이의 정치 투쟁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 투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는 사람. 무슨 수를 쓰든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투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무죠. 결국엔 부르주아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부르주아가 일종의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키고 를 죽이면 로베스피에르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사형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권력을 누가 잡은 거예요? 권력을 누가 잡은 거예요? 이제 부르주아들이 네. 권력을 부르주아들이 잡았을 때 부르주아 입장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되고 얘를 천사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악마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악마화가 돼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공포정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 예. 안쪽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라는 묘한 이름으로 역사에서 사라져간 인물이 되죠. 근데 여러분 로베스피에르의 원래 직업이 뭐게요? 로베스피에르의 원래 직업이 뭐게요? 네. 의사. 로베스피에르 원래 제목 이게 직업이 뭐게요? 세금 걷는 사람. 노예. 로베스피에르 과학자. 아니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원래 직업이 뭐냐면요. 과학자. 피에로. 변호사예요. 내가 맞췄다. 변호사예요. 맞추시면 바로 사실 로베스피에르는 여기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근데 왜 로베스피에르는 프롤레타리아의 권리를 있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변호사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인권 변호사였어요. 노무현. 문재인. 네, 인권 변호사여서 문재인 변호사.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맡았겠어요. 어떤 사건들을 많이 맡았었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예전부터 많이 맡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프롤레타리아의 범주에 있는 사람임에도 누구를 위한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정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부르주아가 이기고 그 부르주아 덕에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전 세계에 뿌리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그 높은 사람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게요. 한 국가 그 권력 서열상 국회의원이 되면 높은 사람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게요. 당연히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국회의원 욕해서 그러는데요. 국회의원 있잖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몇 명 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0명 뽑거든요. 이게 뭔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인구 중에서 탑 300명 안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체 인구가 5천만 되는데 그 중에서 탑 300명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300명 중에 장관도 나오고 뭐 국무위원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 따로 하지만 거기서 총리도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권력이 몇 개, 국회의원 특혜가 몇 개쯤인 줄 아세요? 10개? 부채법권. 국회의원 특혜가 몇 개쯤이냐면요. 100개.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체포 특권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특권 있죠. 말도 안 되는 몇 개쯤인 줄 아세요? 400개. 400개. 그냥 예시하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이 갖는 식당에서 아이스크림 2번 먹었어. 예, 국회의원이 갖는 끝내주는 특권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이나 추석 때 있죠. 설이나 추석 때 예를 들면은 돈 많이 가지고.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교통편 예약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설이나 추석 때 그냥 공항에 가면 아무 돈이나 퍼스트 클래스가 바로 나와요. 이 형이 내가 맞춘 거 아니야? 몰랐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설이건 추석이건 관계없이 공항에 가잖아요. 국회의원 할까? 예, 그러면은 바로 그냥 1등석 자리가 공짜로 바로 나와요. 근데 그 자기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그냥 어떻게 찾죠 공항에서. 만약 다 항공사에서. 국회의원이면 자리 다. 뭐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 하겠죠? 돈 없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은 그 한국 7차전 여러분 한국 7차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7차전이면 마지막 경기잖아. 네. 거기 만약에 VIP석 있지? VIP석.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 줄게. 거 가면 바로 나와요. 와.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이 400개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을 4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저 400개의 특권, 예, 저 400개의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국회의원은 위해 노력해요.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특권. 재선. 고비. 재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당 있어요. 아세요? 국회의원당 한 명당 가격이 얼마예요? 3만 원. 국회의원 한 명을 국회의원의 영혼까지 살 수 있는 가격이 일억? 얼마예요? 1조. 지금은 좀 올랐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 가격이에요. 90년대 초반 가격이 얼마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당 90년대 가격이 얼마냐면 30억이에요. 왜 30억인 줄 아세요? 아 그게 있으면 좋아. 아, 그래? 계산하는데 뭐? 네, 맞습니다. 선거 한 번 치르는데 15억 정도가 들거든요. 와. 그러면 30억이면 선거를 몇 번 치를 수 있어요? 2번 치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선거에 떨어져도 그 다음 선거 한 번 더 도전할 30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국회의원인데 내가 30억 줄 테니 내 맘대로 할래? 내 말대로 할래요? 이 사람은 무조건 오케이. 그 가격이 30억이에요. 아, 한번 왜 이 가격이 30억이 된 거냐면 90년대 초중반에 억수로 부자였다가 정치권에 뛰어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명박. 바로 고 정주영 회장. 아. 현대 창업주. 소. 예, 현대 창업주. 아, 진로시간에. 예, 그래서 그 현대 창업주 그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거든요. 물론 안 됐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다 보니 정당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당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기존 여당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을 샀어요. 그때 가격이 한 명당 30억이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분 잘 봐. 봐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몇 명 있어요? 300명 있죠. 그러면 절반이면 150명이죠. 네. 그럼 한 명당 30억을 주면 이거 얼마예요? 4,500원. 뭐 한 얼마쯤 돼요? 한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뭐 5천억 정도 된다고 치죠. 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법을 바꿀 수 있다. 정답. 정답.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5천억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요. 200명 곱하기 30억 하면은 이때는 한 7천억 정도 되잖아요. 7천억 해주면 그럼 이거는 무슨 가격이에요? 공룡 바로 개헌이요. 운이 안 좋네. 3분의 2. 그냥 법이 아니라 헌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 정도 돈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사람들의 뜻대로 법이나 헌법이 이미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게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맹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사실은 그거를 누가 걱정했다. 이런 미래를 이 사람이 걱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나라건 대의제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영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일본에서 하는 국회의원을 대의제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악마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의제 민주주의 안 하고 직접 민주주의 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 어디 아프리카. 있어요? 예,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해요. 스위스는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자기가. 스위스는 대통령 어떻게 뽑냐면요. 스위스 정당이 6개인가 7개인가 있거든요. 그 6개인가 7개의 당 대표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냥. 그러면 어떤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이 모여서 전 국민한테 문자가 가요. 문자. 그러면 전 국민이 투표해 이렇게. 그래서 스위스는 뭐를 결정하냐면 예를 들면 스위스가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기종 이런 걸 전 국민이 직접 결정해요. 그래서 차세대 전투기 기종 같은 경우 어떤 걸 선택할까요? 프랑스 라파를 선택할까요? 미국 뭐를 선택할까요? 이게 와요. 그러면 그거 전투기에 대한 가격이나 사양 이런 게 다 같이 오겠죠? 그럼 전 국민이 읽어보고 나는 1번, 나는 2번 이렇게 결정해요. 왜요? 난 별로 좋은 거 같진 않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다 나쁘다 좋아요. 장단점이 다 신경 있겠죠. 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맞아요. 약간 이랑 같이 지식인 맞아요. 이지식이 좋죠. 맞아. 어. 이야기 같은 애는 뭐 사실은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결과는 그 국민들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스위스의 정치적 뭐요? 황현희 같은 사람 핸드폰 그래요? 3개로 투표했어요. 그런가요? 맞은 이야기가. 또 스위스 같은 나라의 외교 정치 실력은 수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아요. 높네요. 결론적으로 높네요. 네. 근데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죽여.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뭐가요? 뭐 여하튼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결론을 내리자라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온 거예요. K1. 이한이 적당히 하지. 갑자기 아, 국회의원 얘기가 생각이 났군요. 오늘 얘기하자. 봅시다. 안 처음에 그냥 너무 는 거라고. 자 보자. 자 N 같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온화할 수 있어요? NH4 플러스 그리고 C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할 수 있죠. 이렇게 이온화하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은 물속에서 어떻게 이온화를 하느냐? 온전히 이온. 염의 기준이 뭐야?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100% 이온화를 해버리면 이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그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NH4 플러스 NH4CN 숫자로 0.1몰. 0.1몰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0.1몰도 편의상 C0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 이제 이 pH 구하기에 대한 보시다시피 뭐 책의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체계상. 체계적. 평형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학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물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물 NH4을 넣은 거죠. 그러면 최종 상태 NH4 플러스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최종 평형 상태에서 NH4 플러스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남아있다. 평이 남아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누구도 생기겠어요? NH3도 생기겠죠. 네. 자, NH4 플러스가 뭐 하면 NH3가 생기겠어요? 산해리. 산해리를 해버리면 H 플러스 떨어지고 NH3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 다음 당연히 여기에 있는 CN 마이너스도 녹아 나왔, 이게 뭐냐면 염의 형태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상태에서 CN 마이너스 여전히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겠어요? 남아있죠. 당연히 남아 있겠죠. 강산도 아니고 강염기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누구도 생성돼 만들어질 수도 있냐면 HCN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HCN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아 있을 수 있죠? 생길 수 있죠? 산해리. CN 마이너스가 뭘 하면 HCN이 생길 수 있죠? H 플러스 붙어요. 그걸 무슨 반응이라고? 수화. 그렇지. 염기 결합. 아니다. 자, 처음에 이게 들어왔고 산해리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물속에 들어온 CN 마이너스에 의해서도 HCN이 만들어질 텐데 무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냐고요? 중화. 아닌데. 그렇지. 어제 했잖아요. 딱 저번 시간 했잖아요. 그럼 기억. 가지고. 딱 저번 시간 했잖아요. 바로 가수분해. 가수분. 얘네 어떤데? 맞네. 자, 가수분해 반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CN 마이너스가 누구를 만나요? 물속에서 H2O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HCN이 되고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즉 물에 있는 요 수소가 일이 들러붙는 거예요. 따라 동시에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가짜가 무슨 가짜라고 그랬어요? 뭐할까? 더하기 가짜라고 했잖아요. 이 가짜가 지금 이거라고요. 이거 더하기 알겠어요? 숫자가 물 숫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CN 마이너스의 가수 알겠어요? 가수 분해. 그렇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HCN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시 수용이 있어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에는 항상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은 최종 평형 상태에서 몇 가지 화학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최종 평형 상태에서 무려 6가지 화학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변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6개. 6개. 그럼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한 얘기예요? 6개.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무지한 연립 방정식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망했네요. 야, 이 무지. 아유.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졸려? 그래? 갑자기 하는 거야. 분명 잡아도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볼 거냐? 질량 보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질량 보존은 화학에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의 종류가 보존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질량 보존을 해볼 수가 있냐? H4 플러스의 초기 농도 있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라고 이게 초기 농도인데 초기 농도가 지금 뭐라 돼 있어요? C0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와 NH4 플러스의 최종 평형 농도와 NH3의 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는 더하기 바로바로바로바 는이야. 이거겠죠? 알겠습니까? 자, NH4가 처음 물 속에 공급이 돼요. 그럼 물에 들어와서 뭐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 NH4 플러스가 뭐 하는 애들도 있겠어요. NH4 플러스가 뭐 해야 NH3가 돼요? 산해리겠죠. 그러면 NH4 플러스는 물속에서 그대로 있거나 산거나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과 산해리 하는 것을 더한 게 원래 개수랑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제 오케이? 이제 적고 있어요, 안 적고 있어요? 적어야 잠도 깰 거 아니야. 고마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CN-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CN-의 초기 농도 얼마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C0죠? 그럼 CN- 같은 경우도 평형 상태의 CN- 농도 그리고 평형 상태의 HCN 농도와 이한 무슨 또 바로 요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CN-가 들어왔을 때 아무 변화로 있으면 CN- 형태를 유지하겠지만 이 CN-가 시연 뭘 하면 시간이 자고 일어나 지금. 얘가 뭘 하면 HCN이 된다고 했죠? 와, 나 진짜.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어. 가수분해. 칠판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니 진짜 잘할 거야. 시연 오케이? 바로 가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적어야 선생님, 질량 보존 3개, 전화량 보존 3개겠네요. 이해하셨죠? 맞지 이해하니?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끝이 전화량. 바로 전화량 보존이죠. 네, 미안. 자, 그러면 이 전화량 보존 여기서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전화량 보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전화량 보존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누구와 이런 이온들하고 뭐냐면 전화량 보존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양이온은 누구냐? 우선 첫 번째 H 플러스, 두 번째 NH4, 세 번째
OH 마이너스 네 번째 CN 마이너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때 저 네 개 항 사이에 또 어떤 수리적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더하기는 더하기 플러스. 그렇죠. 바로 더하기는 더하기. 됐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방정식 몇 개 나와 있어요? 3. 지금까지 방정식 몇 개 쓰여 있어요? 3개요. 방정식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알겠죠? 방정식이 5개가 나와 있네요. 방정식 몇 개 필요하다고요? 6개. 6개가 필요하다고요. 나머지 하나는? 물의 자동화 이온화. 그렇죠. 네 번째는 바로 KW가 되겠습니다. 자, KW는 관계식이 뭐예요? 바로 요 둘의 농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H 플러스 농도하고 O 농도 곱해주면 KW로 표현이 되겠네요. 값은 그 유명한 10의 마이너스 14승일 거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드디어 방정식이 몇 개가 구비가 다 되어 있어요? 6개가 구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저 6개를 어떤 식으로건 뭐하고 연립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구 연립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환. 그러면 1, 2, 3, 4, 5. 자, 그래서 H 플러스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합니다. 풀수 있다고요? 정리하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수학 2등급. H 플러스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다 해봤더니 K1, K2, C0, H 플러스의 3승 빼기 요렇게 빼기 우와 하기가 싫다. 이겁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해봤다는 거. 시간이 참을 수 있나? 아름답다. 이거. 좋아요. 아름답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별로 안 하나 본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안 하다고요. 좋네요. 하나네. 됐죠? 그래서 이때 저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못 푼다? 당연히 풀 수 있죠. 드디어 또 자네. 계산기 쓸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기를 활용해서 푸는데 사실은 이건 뉴트니안 루프도 어려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여하튼 하여튼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근해 공식. 하면 할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근데 진짜 잘하는데. 삐안이 안 달려. 다른 게 아니다. 자, 원론적으로는 아니, 이거 한잔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뉴트니안 루프로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뉴트니안 루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간이 좀 땅에 해야지. 요거는 또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사실은 뭐 특별히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H 어. 저걸 남겨두고 다 이해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서 계속 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왜 참았나? 자, 결국 이 등급을 그냥 이게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4차 방정식이 저 앞에 예를 들어서 얘 아니 좀 뛰어졌다. 이런 상수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A, B, C, D 이런 상수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얘 K1, K2, C0를 더한 거니까 어떤 양의 상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KW는 10의 마이너스 14죠. K1, K2, 10의 마이너스
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이쪽이 크니까 요 값이 이렇게 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A, B, C, D 모두 양수로 둔 상태로 치환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4, 3, 2, 1, 0)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를 다시 어떻게 이래도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H 플러스를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뉴턴이안 루프 어떻게 쓰면 돼요? 사실은 이것도 해고,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수고 미지수고 이것도 같은 미지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n소로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뭐를 한다? 뉴턴이안 루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뉴턴이안 루프 쓰는 것도 어려워요. 알겠어요? 왜냐면 사차방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상 요거를 계산기상에서 A, B, C, D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놨어야 되겠죠. 네. A, B, C, D 키에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해야 계산기 입력할 때 편리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계산기의 그 스토어 모드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알겠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을 봐봐요. 이렇게 얘를 소환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계산기 입력한다고 쳐봐요. 계산기 터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타이틀이죠. 터지는 게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입력할 때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계산을 할 때는 계산기 스토어 모드를 충분히 활용하면 편리하다는 거죠. 되죠? 네. 되죠? 좋아. 그러면 그래서 일단 이거를 풀어요. 풀면 어떻게 나오느냐? H 플러스 농도 하여튼 풀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해보니 얼마더라? 5.88 곱하기 10 14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pH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해서 그 값이 뭐로 나온다? 그 값이 약간 58. 9.2 정도가 나옵니다. pH 어떻게 58? 그러면 pH가 9란 얘기니까 산성 염 뭐란 얘기예요? 연기. 염기성이다. 로그 합친. 최종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pH를 절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와. 자, 빨리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쉬는 시간이다. 그 다음 설명입니다. 아, 자, 빨리 쓰세요 우선. 선생님. 해골 지금 옆에 놔두고. 어서 쓰세요. 자, 한마디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빨리 쓰세요. 자, 잘 봐요 여러분. 방법이 그 수리적으로 딱 명확한 건 알겠죠? 네. 아주 명확하게 풀 수는 있으나 명확하네, 진짜.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로 구현했어요.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하죠.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식이 많다. 이렇게 방정식 6개를 구해내도 연립하는 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수십 번 반복해서 30분 정도면 여기까지 도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면은 1시간 안에 저기까지 실수 없이 도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계산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계산 실수 구간이 너무너무 많아. 왜냐면 더하기인데 빼기로 쓰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요까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20분이 넘게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거 계산기 15분 더 걸려.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빨리 다 푸는데 40분 걸릴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방법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석. 후딱 풀어야 되겠죠. 아! 후딱 풀어야 되겠죠. 올수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하지 얘기예요?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가르쳐 드린 올수 거예요. 알겠어요? 이상 양론.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푸냐 어떻게 하게요? 나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쓱 보고 이거 물론 적이긴 하지만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자 계산기 계산해 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계산기를 해보세요. 시작. 아, 왜? 그냥 누르게. 누르고 잠깐. 자 계산기를 해보세요. 시작. 자 이하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어, 5.87. 시간 10분. 부르부르부르부 5.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오죠? 부모님이랑 다 그렇게 해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뭐랑 똑같아져요? 오? 이거랑 털끝 하나 않고 똑같아집니다. 30분이 1초가 돼버렸는데.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겠어요? 이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10초 만에 풀어요. 10초 만에 알겠죠? 이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가정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네. 그걸 알았지? 네. 그부터 80분 쉬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싫어요. 민재는 어서 자.